세 번째 책은 정우철 작가의 내가 사랑한 화가들입니다. 이 책은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싶은 입문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11명의 화가들의 인생을 소개하는데요. 1장 사랑, 오직 이 한 가지를 추구했던 화가들, 2장 자존, 자신으로 살기 위해 모든 시련을 감수한 화가들, 3장 배반, 세상의 냉대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화가들, 이렇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요. 1장에선 마르크 샤갈, 앙리 마티스,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알폰스 부아, 2장에선 프리다 칼로, 구스타프 클림트, 툴루즈 로트레크, 케테 콜비츠, 3장에선 풀 고갱, 베르나르 비페, 에곤 실레를 소개합니다. 이 책의 장점은 첫째는 화가들의 삶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시회에서 도슨팅을 듣는 것처럼 그림의 풍부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좋아하는 화가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의 주관과 감상이 많이 반영이 되기는 해요. 이 부분이 약간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눠질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랬고, 셋째는 작가의 인생과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해설사들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정우철 작가의 도슨팅이 있으면은 그 시간을 찾아가서 듣는 편인데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제가 유튜브 할 때 롤모델처럼 생각하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명이 조승현 작가님이고요. 한 명이 이분이에요. 정우철 작가님이세요. 두 분 다 풍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을 하십니다. 이 책의 서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취지로 이 책을 쓰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림은 화가의 언어입니다. 화가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따라 그의 언어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보고 그려도 화가마다 다른 그림을 완성하지요. 자신의 생각과 말과 경험을 포함해 일일이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그림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화가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그 화가의 언어를 배우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11명의 작가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3명의 작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벨라와 샤갈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등장하는 작가는 샤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닮고 싶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저는 벨라와 샤갈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서 샤갈의 그림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이 책에서도 벨라와 샤갈의 사랑 이야기가 아름답게 등장합니다. 샤갈은 가난한 청어장수의 아들이었고 벨라는 유복했어요. 벨라의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자 샤갈은 인생을 걸고 프랑스로 갑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샤갈은 벨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녀의 침묵은 나의 것, 그녀의 눈도 나의 것입니다. 나는 벨라가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언제나 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벨라와 처음 만나던 순간 그녀는 나의 가장 깊숙한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고 나는 그녀가 바로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름답죠? 벨라도 샤갈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항상 꿈을 꾸었어요. 언젠가 반드시 어느 화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길 거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으로 그리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었죠. 둘이 되게 영혼의 결이 닮았죠.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영혼을 알아보고 헌신한 순간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샤갈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둘 다 겪었고 사는 내내 유대인으로서 핍박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작품 활동에 정진합니다. 그런데 샤갈에게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벨라가 바이러스에 중독되어서 사망하게 됩니다. 깊은 상실에 빠져있던 샤갈은 그 시간을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벨라의 회고록을 책으로 출간하면서 그 사파를 그리면서 조금씩 마음을 회복하게 돼요. 샤갈은 98세의 나이로 죽기 전까지 성실하게 작품 활동을 합니다.
두 번의 전쟁을 통과하고 유대인이라는 핍박을 받으며 경계인으로 살면서도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샤갈의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진실함과 성실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는 사랑에서도 작업에서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마음을 쏟아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통과 불행, 절박함과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그의 작품 세계를 만드는 연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작가는 마티스입니다. 마티스는 변호사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화가가 되어서 11시간씩 캔버스 앞에서 매일매일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건강을 잃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73세의 마티스는 12지장암 수술을 받은 후 누워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이 수술도 기적적으로 성공한 거였는데요. 이때 그는 그 캔버스에 과슈를 발라서 오려내는 컷아웃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단순화시킨 작품들을 창안하게 돼요. 이때 물고기나 새 등의 연작을 작업하기 위해서 300마리가 넘는 새를 키웠고 하나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 200번이 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일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마티스는 8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열정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의 성실을 보며 작은 것들에 낙심하는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샤갈과 마티스가 평생에 걸쳐 예술에 헌신한 태도를 보면서 일을 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가는 알폰스 무아인데요. 저의 인스타그램이나 선호하는 책을 보면서 짐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큰 부분이 예술과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이 책을 읽으며 알폰스 무아라는 작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전에 그의 그림은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너무 예쁘고 화려했거든요. 저는 좀 아시다시피 단순하고 좀 깊은 그런 작품들을 좀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알폰스 무아의 인생을 알게 되면서 그의 작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그런 매개가 된 거죠. 알폰스 무아는 1860년 체코 동부의 모라비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공한 후 민족을 위해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그때가 무아가 50대쯤이었다고 해요. 무아는 오스트리아 피지배국인 체코에서 태어났고요. 체코는 타국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을 위한 그림을 그리겠다고 결심하고 슬라브 민족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역사학자들을 만나고 민족이 살았던 모든 나라를 방문하며 취재합니다. 그 후에야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50대에 시작한 슬라브 서사시 연작은 70대까지 20년 동안 이어집니다. 여기 110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한 국가와 국민이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뿌리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유기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역사를 몰라서는 안 된다. 저도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국문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학부 시절에 민족문학을 공부하면서 현대사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이런 정치적인 기준이 분명해지게 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학과 현대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지금의 제가 추구하는 어떤 세계를 형성한 배경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교육을 받았고 삶을 살아온 세대라는 부채의식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잘 정리해서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게 넘겨줘야 한다는 그런 부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무감이고 지금은 제가 브랜딩 기획자로 일하고 있지만 교육기획자로 10년 동안 일을 할 때도 계속해서 저의 어떤 동력이 되었던 일에 대한 어떤 소명과 이런 의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록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의 긴 여정을 이 작업에 사용한 무아의 그 헌신이 무척 아름답게 와닿더라고요. 이 에피소드 때문에 무아의 그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슬라브 민족은 이 그림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느꼈다고 해요.
무아는 나치 정권이 등장하면서 납치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건 그때 무아의 나이가 79세였어요. 이로 인해서 집에 돌아와서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되거든요. 나치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무려 이게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울컥했던 포인트인데 10만 명의 그 민족들이 슬라브인들이 그의 장례식에 다 추모행렬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되게 이 부분을 읽는데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알폰수 무아는 죽어서 프라하의 별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아는 상업적인 성공과 순수한 예술을 모두 이룬 화가였고요. 그의 삶을 통틀어서 예술에 정말 성실하게 헌신했던 그런 민족주의적인 화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3명의 작가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책을 보면 선함, 성실함, 고유함 이 3가지를 이 11명의 화가의 다양한 인생과 대표작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정우철 작가가 이 책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럼에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가난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핍박을 받아도 병이 들고 건강을 잃어도 그럼에도 예술을 향한 순수한 헌신으로 자신의 세계를 완성해간 화가들의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읽고 나면은 당장 갤러리로 달려가서 그림을 보고 싶어질 거예요. 지금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호안미로의 그 작업들을 도슨팅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전시회에 가서 정우철 작가 도슨팅을 볼 계획입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요약은 내가 사랑한 화가들은 그림만큼 아름다운 화가의 삶을 이야기하는 미술 수업이다 입니다.